6월 5일자 태평TV 방송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황금 백합작전이란 것은 일제가 패망을 대비해서 패망 후에도 황금을 모아서 다시 재건하겠다는 작전이 황금 백합작전의 의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리차드 롤리스라는 분이 정충재 씨와 50%의 분배 계약을 맺고 이 금의 50%는 미국에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6월 7일자 그 태평TV 그 동영상에 보면 지금 그 부산 문현동 도굴단 그 사건이 벌어진 그 토지에는 거창기업이라고 하는 폐기물 회사가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울타리를 다 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 놓았고, 그 2002년 3월 달에 정충재 씨가 그 처음에 그 탐사할 때는 담 같은 게 없고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높은 담을 다 쌓아놔서 외부로부터 격리시켰다 이거죠. 그래서 그 땅 주인인 정문균이라는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것이 이제 그 6월 7일자 내용이고요. 또 하나의 동영상도 6월 7일자 방송분인데, 금독을 현장을 가다, 금독을 현장을 까단가요? 그런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입니다. 이 내용 중에 2002년 3월에 60cm의 직경을 뚫고 최상훈이란 다이버를 이제 내려갔는데 4m, 지하 4m 이하는 전부 물이었기 때문에, 그래서 일본 최상훈이란 다이버가 내려가기도 했고, 그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해 보니까 일본 글자가 쓰여진 마대에 이등충이라고 하는 일본 글자가 쓰여진 마대가 발견되었다. 이등충이라는 것은 이또, 일본말로 이또죠. 이또 히로부미와 같은 이또 가문의 일본 재벌인 사람입니다. 이등충이라는 그 일본 글자가 쓰여진 마대가 그 수중 카메라에 촬영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6월이 천구가 그 안에 있다. 그 당시 생존자 1000명 중에 생존자 1명인 진동식 씨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일본 큐슈로 파견됐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왔는데 대구에서 온 사람만 55명이라고 합니다. 대구 경북 사람들이 55명. 전국에서 다 이렇게 징용으로 끌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은 진동식 씨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. 진동식 씨는 거기서 징용으로 일하다가 일본으로 차출되는 바람에 중간에,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. 그 정충재 씨가 3월 2일에 2003년 3월 2일에 시출을 했고 3월 18일에 이등충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마대를 발견했고 4월에 김성태가 도굴을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정충재 씨한테 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도굴단이 이제 형성되면서
도굴단에 대해서 이제 그 정충재 씨가 이제 법정 투쟁을 하는 그 법정에서 정충재 씨 변호사가 그 도굴단 중에 일원인 김성태인가요? 그 너희들은 왜 굿을 하고 반대 신문을 하니까 그 김성태의 말에 의하면은 일제시대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 자체는 분명히 그 안에서 유골이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. 그러니까 반대신문에서 이제 법정에서 엉겁결에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가 나왔다. 그 다음에 이제 탁정수라는 그 깡패가 정춘재 씨를 이제 살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탁정수 씨가 나중에는 정충재 씨에게 이제 자수하고 자술서를 썼다. 탁정수 씨가 자수한 이유는 정충재 배우의 누군가요? 그 이름이 윤광윈인가요? 그 배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탁정수가 오히려 정충재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수를 했고 그 자술서 내용을 정충재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현철이라는 사람이 양심선언을 해서 자신들의 그 도굴 계획을 전부 양심선언한 기록도 정충재 씨의 재판 기록에는 다 남아 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정충재 씨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전부 무시해버리고 정충재 씨를 44개월의 그 사기죄로 몰아갔다. 이게 방송분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또 와서 정충재 씨를 체포한다 이런 신경이가 있었어요, 보니까. 그래서 그 신경이 내용이 경찰이 영장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혼나고 이제 돌아가는 영상이 잠깐 해프닝으로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가족이 한 사람 출연했어요. 해서 아버지와 삼촌을 잃어버렸다. 이 징용으로. 그러면서 울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는 유가족 인터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정충재 씨의 말에 의하면은 이 중국 각지에서 약탈해온 이 금부치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중국의 국보 3호 2m 70cm의 금불상도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도굴단들이 거창기업이라는 그 유령 폐기물 회사를 지상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지금 도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만약에 여기에 중국의 국보 3호까지 훼손한다면 그거를 다 쪼가리로 내서 녹여서 금괴를 만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전쟁까지 일으킬 것이다. 이런 내용도 방송되었습니다. 이것이 몇 개 동영상 6월 5일, 6월 7일 방영된 태평TV 한 서너 개 동영상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여태까지 쭉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그 문현동 지하에 금이 묻혀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. 그리고 그것이 그 문재인 노무현과 커넥션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. 그럼 이런 시나리오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도둑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. 이 말이 전부 사실이고, 근데 이 내용들 자체가 그렇게 엉터리 같지를 않아요. 보면 제일 신빙성을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6월 천구. 그래서
도굴단들이 유골을 모조리 다 지금 치워버렸을 확률도 있습니다. 그러면 얘기가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국제적 범죄예요. 그건 뭐 북한이 뭐 무슨 미군 유해 송환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국내에서 일본군 징용자들에서 요 내용에 의하면은 그 사살된 거거든요. 어뢰공장을 다 지어주고 징용자들을 풀어주면 어뢰공장의 비밀이 이제 누설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부 사살해서 유골 처리를 해버렸다. 그리고 땅을 묻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. 이러한 스토리는 필리핀에도 있습니다. 필리핀에도 그 일제가 필리핀 도처에 숨기고 간 금괴를 찾는 그 트레저 헌터들이 많이 있어요. 필리핀에도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그때 징용되었던 필리핀인들을 모조리 죽여서 땅에다 묻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장님이 된 사람. 제가 들은 어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. 그러니까 징용당한 필리핀인을 모조리 죽여서 땅에 묻었고, 일제가 한 사람하고는 너무 친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다. 그러나 네가 다시는 이 땅을 못 찾도록 네 눈을 실명시켜주고 목숨을 살려주겠다. 이러면서 눈을 실명시켰다 그래요.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, 어쨌든 이렇게 강제 징용되어서 거기서 사살돼서 유골이 되어버린 그 유골들을 만약에 도굴단들이 다 치워버렸다, 증거인멸하기 위해서, 또 거기다가 중국에서 약탈한 중국의 국보급 금불상 같은 것을 다 녹여서 금괴로 만들었다든가, 이렇게 되면 이건 국제적 범죄죠. 예, 한국만이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범죄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생각난 건 뭐냐 하면, 지금 이 방송 내용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보여주었던 그 일사불란한 언론과 헌법재판소까지, 이거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. 예, 그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이 만장일치가 나온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, 그 당시 그 MBC를 비롯한 KBS 모든 언론사의 그 일사불란한 행동,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래도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좌파라 그래도 거기에 또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. 그런 것들 보면은 정황적으로 이게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. 충분히 가고, 그러면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, 지금 국내에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국권을 장악하고 있고, 지금 그 문바들도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태극기 우파의 힘이 약간 붙여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일제가 중국으로부터 약탈한 그런 보물들이라면 그 안에는 금불상도 있고 무슨 금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금목걸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금관도 있을 수 있고, 그런 거라면은 이거를 국제 문제화 시켜서,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중국이 주인이죠. 이 금부치들의 주인, 금불상이 있다 그러면 중국이 주인이죠.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국제 문제화 시키면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 일단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갖고 일본에 배상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, 그거는 좌파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고,
일본 위안부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징용자 천여 명이 억울한 희생 이거거든요. 이게 훨씬 무서운 거죠. 기껏 일 해줬더니 나중에는 다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. 그 어뢰 공장 위치를 비밀로 붙이기 위해서, 또 거기에 있는 금을 보관하기 위해서. 이건 정말 엄청난 국제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일본이 잘 협조를 안 할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런 명단 같은 게 나오고 그 안에서 유골이 발견되고 뭐 일제가 천여 명의 조선 청년을 다 죽인 거라 이런 것이 밝혀진다 그러면 일본한테 좋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할 것입니다. 반면에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거예요.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그 문화재가 일본한테 약탈되었는데 약탈된 그 문화재가 지금 문현동 어뢰공장에 묻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국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중국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국내의 태극 우파의 힘만으로 고군분투할 게 아니고 이것을 중국과 연결시켜서 중국에 분명히 어떤 권리가 있어요. 이거는 그렇게 엄청난 문화재들을 약탈당했다 그러면 중국에 분명히 권리가 있고, 만약에 그 문화재들이 고스란히 원형을 보존한 채 나온다면 그건 중국에다가 돌려줘야죠. 그건 돌려줘야죠. 그거는. 근데 그거를 도굴단들이 다 금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요. 엄청난 문제가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문재인 물러나라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태극기 운동을 할 게 아니고,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태극기 운동인 줄 아니까, 그것보다는 이 6월 천여구에 대한 진상조사, 그리고 중국 문화재 발굴,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힘을 끌어들여서 중국, 일본, 우리나라 태극기 우파 이 3파전의 양상으로 이거를 끌어가면 이것을 유엔의 그 뭐 진상조사 뭐 위원회 같은 데다가 이것을 제소하고, 뭐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거리가 되겠죠. 중국이 제소할 수 있죠.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이 문현동에 있는 우리 중국 문화재를 돌려달라. 그럼 일단 진상조사 파견이 될 거고, 그렇게 해서 이 국제적인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정충재 씨나 김일선 교수의 브레인이라면은 벌써 이런 식으로 머리를 돌려서 했을 텐데,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충재 씨나 김일선 교수에게 연이 닿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 5구 대선 당시에 누군가요? 김진태 국무총리를 내세워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어쩌면 가능성이 있었어요. 만약에 그렇게 제 말대로 했었으면은. 근데 이제 뭐 다들 사분 오열돼서 그것이 채택되지 않았는데, 이번에도 어쩌면 제가 브레인의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내 문제로 자꾸 이렇게 해서 문재인을 타도하는 이 문제로 가지 말고, 그렇게 가지 말고, 중국이 자신의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겠다. 이것을 도와주는 형식으로, 그리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, 이렇게 되면 이제 친중 반일이 되기 때문에 태극기는 사실 반중이잖아요. 근데 그것과는 좀 모순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야 되니까
중국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. 그 중국도 충분히 이 정도라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내용을 중국말로 좀 번역을 해서, 그리고 좀 충고를 드리는데 너무 산만하지 말게, 좀 이런 동영상 편집할 때는 좀 이렇게 중국 사람이 많이 중국말로 듣는다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국 문화재가 지금 남한의 문현동 어뢰공장에 묻혀 있구나,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알도록 이런 식으로 중국말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뿌리면 뭐 엄청난 조회가 들어올 거고, 그러면 중국 내에 여론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지금 이 문제를 국제 문제화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. 지금 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정충재 씨 이야기가 맞다면 이 사건을 뭐 덮으려고 뭐 모든 노력을 다 할 겁니다. 지금 북한 석탄 그 비리도 덮으려고 노력하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정충재 씨의 말이 많이 일리가 있고 정황적인 증거가 많이 이걸 웅변하고 있어요. 거창기업이라는 이상한 기업이 들어섰다든지, 뭐 징용 나간 1000명이 왜 한 명도 안 돌아옵니까? 다 돌아왔거든요. 그건 다 살해당한 거죠, 지하에서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국내 문제만으로 할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 문제화 시켜야 된다. 그리고 중국도 당사자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정충재 씨가 그 1000명의 징용자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1000명의 그래서 이제 정충재 씨가 갖고 있는 그 1000명의 유골의 명단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그 유가족 위원회를 결성하고 이것을 국제 문제화, 중국과 일본, 한국, 중국에는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는다. 그리고 실제로 되찾게 되면 중국에 돌려줘야죠. 그거는 양심적으로 돌려줘야죠. 일제가 약탈한 거니까. 그러면서 뭐 본의 아니게 뭐 친중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뭐 친중 반중 따질 문제가 아니고, 이 지금 문현동 금도굴 사건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으로 대권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덮으려 할 것이고, 지금 태극기 우파 혼자의 힘만으로서는 아무 힘에 부치니까 이걸 국내화 문제로만 고집하지 말고 중국 측에 이러한 내용을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충재 씨가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또 전달이 안 되니까 이걸 상당히 콤팩트하게 왜 이것이 중국의 문화재 약탈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, 이런 거를 잘 이제 편집을 해서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 현장을 공개시키는데 그 원동력으로 사용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. 정리를 한다면 일단 부산 문현동 지하에서 어뢰공장과 막대한 양의 금이 발견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. 일단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오늘 나름대로 국내 문제화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것은 국제 문제화로 돼서 유엔에다가 진상조사를 제소한다든지 중국의 힘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우리가 편승하면 이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의 전말은 밝혀질 것이다. 특히 그 1000여 명의 징용자의 유골의 문제는 이거를 만약에 훼손했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또 금도굴단이
이것까지 훼손했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만약에 금을 도굴 했다 그러면 그것도 훼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국제 문제화 시켜서 이것을 까도록 하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.